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력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시니어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만성 피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피로는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한 뒤 느끼는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급성 피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만성 피로를 명백한 의학적 상태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가 만성 피로를 경험하며 65세 이상 시니어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시니어 만성 피로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일상 기능 저하, 인지 능력 감퇴, 면역력 약화,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만성 피로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일반적인 만성 피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 수면 장애, 근육통, 두통 등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활동 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만성 피로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니라 명확한 원인이 있는 2차성 만성 피로입니다. 수면 장애, 영양 결핍, 만성 질환, 약물 부작용, 심리적 요인 등이 원인이 되며 원인을 찾아 제대로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이 함께 줄어들면서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영양 부족, 수면 부족, 만성 염증이 더해지면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인 피로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져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근력 저하와 활동 감소로 근감소증이 악화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성 피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증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성 피로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시니어의 만성 피로는 대부분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수면 장애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한 가장 흔한 이유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얕은 수면이 늘어납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코를 골며 자다가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산소 공급이 반복적으로 끊겨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양 결핍입니다.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 비타민 B12 결핍, 비타민 D 결핍, 마그네슘 부족은 만성 피로의 대표적인 영양학적 원인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식사량이 줄고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결핍으로 인한 만성 피로가 매우 흔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암 등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이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시니어에서 증상이 비특이적으로 나타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항불안제, 베타 차단제,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 등은 피로와 무기력함을 부작용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시니어일수록 약물 상호작용으로 피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한 심리적 원인입니다. 우울증은 에너지 저하, 무기력, 집중력 감소, 수면 장애를 동반하는데 이 증상들이 만성 피로와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시니어 우울증은 슬픔보다 피로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우울증을 만성 피로로 오해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과 활동 감소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면서 삶의 활력과 목적 의식이 함께 감소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곱 번째 원인은 만성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안에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염증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만성 염증은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려 만성 피로를 일으킵니다. 비만, 흡연, 과음, 수면 부족이 만성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지금부터 만성 피로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피로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침 피로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수면 후에는 아침에 개운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거나 회복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도 만성 피로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뇌안개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하기 어렵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만성 피로 상태에서는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인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를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통과 관절통도 만성 피로와 연관됩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쑤시고 아픈 느낌이 지속된다면 만성 피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다리 근육이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도 만성 피로의 흔한 동반 증상입니다. 머리가 묵직하게 눌리는 긴장성 두통이 자주 반복된다면 만성 피로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기능 저하도 만성 피로의 간접 신호입니다. 피로 상태에서는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합니다.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성 피로 상태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즐기던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사라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 피로와 우울증이 함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도 만성 피로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기나 각종 감염에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오래 낫지 않는다면 만성 피로로 인해 면역 기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신호 중 하나는 활동 후 악화입니다. 조금만 활동해도 다음날 극심하게 피로하고 회복에 며칠씩 걸린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은 활동 자체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심박수 이상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심장이 과도하게 두근거린다면 심혈관 원인이나 빈혈, 갑상선 이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만성 피로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다양한 신호를 동반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피로 진단의 첫 단계는 상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의사는 피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느 정도로 심한지, 수면 상태는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만성 피로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질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 혈액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전열구 검사로 빈혈 여부를 확인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검사로 갑상선 기능 이상을 확인합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로 당뇨 여부를 확인하고 신장 기능 검사와 간 기능 검사, 전해질 수치, 칼슘 수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 검사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수치는 만성 피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이며 비타민 D가 심하게 부족하면 근육 약화, 피로, 우울감이 생깁니다. 비타민 B12, 철분, 페리틴, 엽산, 마그네슘 수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염증 수치 검사도 시행합니다. CRP와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을 통해 몸 안에 만성염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류마티스 인자 검사로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도 확인합니다. 수면 검사도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수면 중 뇌파, 호흡, 산소 포화도, 심박수를 동시에 측정해 수면의 질과 수면 무호흡 여부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만성 피로의 매우 흔한 원인이지만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심이 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혈관 검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로 심부전이나 부정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슴 엑스레이로 폐 상태도 확인합니다. 우울증 및 불안 평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 우울 척도나 PHQ-9 같은 표준화된 설문 도구를 사용해 우울증과 불안 장애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울증은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시니어에서는 우울 증상보다 피로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피로 척도 평가도 활용됩니다. 피로 중증도 척도 FSS나 다차원 피로 척도 MFI 같은 표준화된 도구로 피로의 정도와 일상생활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만성 피로 진단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모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만성 피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파악되면 이제 치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만성 피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인 치료입니다.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라면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하면 피로 증상이 수주 안에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빈혈이 원인이라면 철분제나 비타민 B12를 보충하면 됩니다. 수면 노호흡증이 원인이라면 양압기 치료로 수면의 질을 회복시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10 미만이면 결핍으로 판단하며 보충제로 수치를 정상화하면 피로, 근육 약화, 우울감이 함께 개선됩니다. 대한내분비학회는 시니어에게 하루 800에서 1000IU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합니다. 마그네슘도 만성 피로 개선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피로, 근육경련,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면 보충제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원인이라면 항우울제 치료를 고려합니다. 시니어에게 항우울제는 피로와 수면, 식욕, 의욕을 함께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시니어는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서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도 만성 피로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피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생각 패턴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 치료로 여러 연구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과 일반 만성 피로 모두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단계적 운동 치료도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을 때 무조건 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너무 쉬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피로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매우 낮은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하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타 차단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항불안제는 피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피로를 덜 유발하는 약으로 교체하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보조 치료제로 코엔자임 Q10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물질로 나이가 들면서 체내 합성량이 줄어듭니다.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 합성이 더 억제되기 때문에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성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사와 영양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피로 개선에서 식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기본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와 근육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되 소량씩 자주 드시는 방법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한국영양학회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합니다.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를 몇 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밥, 흰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식후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현미, 통밀, 고구마,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에너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만성염증은 만성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체리,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견과류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은 염증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는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뇌 기능을 지원해 만성피로와 인지기능 저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도 챙기세요. 소고기, 굴, 조개, 달걀, 시금치,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로 인한 만성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부신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 생산을 돕고 철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귤, 키위, 딸기, 피망을 매일 챙겨 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피로감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되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으로 탈수로 유발하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수면질을 떨어뜨리고 부신 기능을 과도하게 자극해 장기적으로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 2잔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피로 예방과 개선에서 생활 습관은 약만큼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에너지를 늘리고 피로 회복력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는 것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이 30분을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오히려 더 피곤하게 깨어나고 야간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짧게 30분 이내의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운동은 만성 피로 개선에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수와 기능을 증가시키고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에너지와 기분을 함께 향상시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에서 시작해 서서히 30분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세요. 근육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피로 회복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밴드 운동 등 일주일에 두세 번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햇볕 쬐기를 하루 20분 이상 하세요.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에너지와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아침 햇볕은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고 야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부신을 과도하게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부신 기능이 소진되어 극심한 피로가 생깁니다. 명상, 복식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관계와 목적 의식은 에너지와 활력의 원천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사회적 참여를 꾸준히 유지하면 만성 피로와 우울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관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중요한 활동을 배치하고 활동과 휴식을 교대로 배치하는 페이싱 전략을 활용하세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다 에너지를 소진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루 활동량을 적절히 분배하고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성 피로에 대해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 피로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검사, 혈액 검사, 비타민 수치 검사를 꼭 받으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비타민 D 결핍은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하고 치료 가능한 원인입니다. 셋째, 수면 무호흡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코를 골며 자고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이 피로를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혈압약, 수면제, 항불안제, 고지혈증 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조정해 보세요. 다섯째, 단백질, 비타민 D, 철분,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영양결핍은 만성 피로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가세요. 운동은 만성 피로 개선에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일곱째,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30분 이내의 낮잠은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은 야간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덟째, 우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니어 우울증은 슬픔보다 피로와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피로와 우울증은 함께 치료해야 효과적입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원인을 찾아 제대로 치료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다시 활력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백과는 다음 편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